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방지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특별직무 감찰을 주장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을 향한 여권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자리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선 선언 장소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인 만큼 윤 전 총장이 먼저 참석을 부탁했고,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의원은 윤 의사의 손녀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문재인이 미국 타임즈 인터뷰를 통해 북한 김정은을 찬양한 것을 두고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인권단체가 문재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정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는 망상이라며 북한 인권 유린 문제를 김정은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심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대학교 재학생인 25살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보호를 하고 나서자 이를 비판하는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개설자는 박성민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임을 밝히며 청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함장으로 있는 배에 인사발령냈다는 의혹을 받는 모 해양경찰서 함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의 명예를 실추해 미안하다는 글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여당의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내에 국가수사본부도 쓸데없이 신설됐는데 대체 경찰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 거냐라는 물음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참으로 시끌벅적하고 요란한 지난 한 주였죠. 야권에선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엑스파일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결심을 두고도 이런저런 말이 참 많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의원의 복당 소식도 들려왔죠. 여권도 요란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 없이 현행 규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치열한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내년 3월 대선과 관련해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권에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등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무려 10여 명에 달하는데요. 야권에서도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김동연,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여기에 더해 황교안, 나경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전언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보가 난립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 출발은 범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범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 2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범여권과 범야권의 대선 후보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로선 꼭 여대야 1대1로 대선이 치러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로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야권 역시 국민의힘 당외 인사인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가 독자 행보를 보일 경우 야권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언론 보도에 보도된 대로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인 최형섭 예비역 해군 대령은 본인의 아들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정치라는 아사리판에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하죠. 자, 물론 이것도 전언인지라 최형섭 대령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진위 여부는 모르겠으나 정치판이 아사리판인 것은 사실이고, 특히 대권 경쟁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대선이 더욱 그런 양상을 띌 것이라고 보는데요. 벌써부터 윤석열 X파일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고, 이에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정치는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그를 잘 아는 배우 김부선 씨는 내게도 이재명과 그 일가의 X파일이 있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대선판이 열리기도 전에 이번 대선이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단언컨대 내년에 있을 대선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의 전언처럼 그야말로 아사리판 속에서 치러질 겁니다. 왜냐? 공명정대한 선거를 관할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이미 아사리판이고 김명수의 대법원이 그에 못지않은 아사리판입니다. 문재인과 김명수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헌법재판소도 아사리판이고 선거 일선에 투입되는 선관위가 아사리판이라는 건 지난 4.7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욕에 쩔어 이젠 정치 일선에서 후퇴해야 할 보이지 않는 손 김종인, 김무성 등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 탄핵 정국부터 5월 대선 그리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을 경험하며 우리 국민이 얼마나 선전선동에 취약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상식과 정의, 공정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훼손되고 짓밟혔는지 그걸 깨닫는데 4년이나 걸렸고 아직 우리 국민 중 30, 40%는 변함없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갈 사람으로 이재명을 점 찍어 놨죠. 이제 대선이 8,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자는 사람들은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나라의 존망이 어떻게 될지 애국심이 충만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아주 중요한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특징적인 점을 꼽으라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요직에 있던 인물이 여권 후보가 아닌 야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현재 야권의 대선 주자로 호명되는 이들을 키운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이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들 셋은 정부 출범 초기 우리 사람으로 칭송받다가 수사가, 감사가 경제정책 비판이 여권을 향하자 그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셋이 무시 못할 존재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본격적인 견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강추청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대권 행보를 헌정질서 기본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명 윤석열 최재형 방지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퇴직 92일 후 공직선거 입후보가 가능한 현행법을 직무수행 동일기간 공직선거 출마 제한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양 지사는 최재형 원장의 일탈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검난과 함께 헌정질서를 깊은 수렁에 빠뜨린 대국민 기만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최문순 강원지사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원장의 대선 출마는 용인되어선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직 현직 신분인 최재형 원장을 겨냥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직무배제 조치와 최 원장에 대한 특별 직무감찰을 주장했는데요. 최 지사는 감사원을 향해 최 원장이 감사원법 10조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 원장은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특별 직무감찰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징계를 받든 사표를 제출하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지사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는 국회는 국회법 127조에 따라 감사원에 대해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최 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하여 특별 직무감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여권 대선 주자들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급부상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는 건 이들에게 반감이 많은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로 읽혀집니다. 조만간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의 본격적인 대권 행보가 시작되면 여권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부상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바로 오늘 감사원장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일단 최 원장의 정치 참여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서 사퇴하는 차원입니다. 최 원장은 27일 아침 서울 서대문구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 300과 만나 지금 언론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28일 사퇴 등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위로부터 대선 출마를 집중 권유받고 있는 최 원장은 사퇴 후 정치 참여 여부와 대권 도전 등을 놓고 깊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과도 주말 동안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 원장은 사퇴 이후에도 당분간 시간을 가지고 정치권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최 원장은 대선 도전을 권하는 목소리에 더 고민해야 한다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출마 기자회견 장소로 윤봉길 기념관을 선정했죠. 벌써부터 국내외 언론사들의 뜨거운 취재 열기가 예상되는데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이 윤봉길 기념관 수용 인원보다 더 많은 매체 기자들에게 참석 신청을 받았는데 이를 윤석열 캠프 기자방에 공개한 뒤 기자들에게 알아서 참석 매체를 협의해달라고 공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캠프 최지연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취재를 원하는 언론사는 아래 서식에 참석 신청을 해달라며 언론사별 1인만 신청해달라. 신청 기간은 24일 24시까지라고 공지했습니다. 자, 이어 신청자 모두가 참석할 수 없다며 참석 인원과 기준 등 프레스 가이드는 추가로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마감 시한까지 언론사별 취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3개 언론사가 취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념관의 수용 인원이 이보다 적기 때문에 신청한 취재진을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애초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로 정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혼선이 없도록 선착순으로 취재 신청을 받던가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이미 공지를 해놓고 기자들끼리 알아서 상의해라 라는 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냐라는 불만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윤석열 측에선 수용 인원만큼 신청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 예상보다 많아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는 해명과 동시에 추첨으로 취재진을 뽑는 방법과 선착순으로 뽑는 방법 등을 고안하겠다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의 갑작스러운 사퇴에서 보듯 아직 캠프 내 공보 라인이 능숙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또다시 드러난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이 휴일이었던 어제 직접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찾아 사전 답사에 나선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27일 정옥계 일행 한 명과 함께 가벼운 옷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주위를 30여 분 동안 둘러보며 이틀 뒤 예정된 대선 출마 선언식에 대비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반팔 상의와 따가운 햇살을 피하기 위한 선캡을 쓰고 마스크를 한 채 기념관 주위를 살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이날 기념관 3층 강당과 내부에는 들르지 않았고 기념관 관계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치 선언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제기된 X파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독립의 밑거름이 된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곳에서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대선 출마 선언식 장소로 매헌 기념관을 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출마 선언식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참석합니다.
윤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오늘 낮 전화로 참석을 요청해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몇몇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밝혔는데, 윤 의원은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은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라며 윤봉길 의사의 손녀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참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윤석열 전 총장의 중마고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도 참석할 예정인데, 권성동 의원은 한 언론에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선언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윤주경 의원처럼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은 건지 아니면 친한 척하며 지가 스스로 참석하겠다고 한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전해드렸던 뉴스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소식 하나를 꼽자면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한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을 극찬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김정은을 살인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김정은을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 국제적 감각이 있다.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이딴 소리를 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죠. 문재인의 인터뷰를 실은 타임지부터 문재인의 생각에 착각일 수도 있다고 콕 집어 지적을 했으니 이보다 더한 망신이 어디 있을까요? 급기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도 문재인의 타임지 인터뷰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문재인의 김정은을 향한 극찬을 두고 망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망상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시는지요? 망상은 병적으로 생긴 잘못된 판단 또는 확신을 말합니다. 모든 병이 그러하듯 정신병의 일종인 망상증도 초기에 잡아야 할 텐데, 어디 좋은 정신병원이 있다면 문재인에게 소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 미국의 소리에 보낸 성명을 통해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김정은의 반일륜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세부 내용을 제시했고,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행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을 간파해 왔다고 비꼬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의 망상증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을 더욱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김정은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정부를 이끌고 있다며, 김정은은 무자비하고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종류의 잔혹행위도 저지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김정은의 인권 유린 문제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이야말로 김정은이 그 정도의 경제적 실정과 비참함 가운데서도 국가를 계속 통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요인이라며, 김정은 권력을 형성하는 핵심은 그가 보유한 핵무기나 그의 정권이 퍼뜨리는 선전이 아니라 바로 인권 유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유린이 얼마나 심한지 인정하지 않더라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북한 정권과 어떤 대화에서도 인권을 중심에 두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을 무서워하는 문재인은 김정은과의 대화에서 인권을 중심에 두기는커녕 인권에 관한 얘기는 코털만큼도 꺼내지 못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대학교 졸업도 아직 하지 못한 25살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청년 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거센 비난을 일고 있죠. 이런 가운데 급기야 박탈감닷컴이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성민 논란이 일자 정부 여당은 비판을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박성민을 추켜 세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까지 만들어지며 여론의 공분이 일파만파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박탈감닷컴 개설자 A씨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적 없고 박성민이랑 같은 고려대학교 재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씨는 박 비서관은 공무원의 끝판왕인 1급 공무원이라며 박 비서관은 정당 활동 외에 별다른 취업 활동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과 같은 의전을 받는 사람은 광역시 부시장, 도부지사, 고등법원 부장판사라고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채널A의 연애 프로그램 하트시그널2에 출연했던 서울대 출신 5급 공무원 이규빈 씨를 언급하며,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고 1급 공무원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30년 동안 일하고도 1급도 안 된 채 정년퇴직을 한다.
이렇게 고생해서 5급이 됐어도 결국 취업 경험도 없는 25살 대학생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취업 준비 왜 하세요? 대학 졸업 안 하고 취업 경험 없어도 여의도 가서 내가 청년을 대변하겠다고 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라고 썼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박성민을 엄호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눈물의 쉴드라고 했습니다. A씨는 청와대를 향해 청년들의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이라는 말 더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21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자리를 급하게 만들어내 강남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로 편입해 재학 중인 박성민을 발탁했습니다. 청와대는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청년 비서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그 기대는 그들만의 착각이었고 오히려 청년들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왔나 등의 박탈감만 든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01만 명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 공부의 신 강성태 채널 운영자 강성태 씨도 지난 23일 이렇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정말 9급 공무원 되려고 하루 10시간씩 공부하고 그래요. 그런데 9급도 아닌 1급을 25살에 되신 분이 탄생하셨어요. 공신닷컴에서 행정고시 합격한 공신도 몇 번 초대해서 촬영을 했었죠. 그 무시무시한 시험 합격하면 5급인 거고, 그리고 25년 정도 일하고 운 좋으면 1급 되는 건데 무려 25살에 1급이 되셨어요. 이게 경기도지사나 군단장과 같은 급인데요. 지금까지 공신들에겐 좀 죄송하지만 이분이 탑입니다. 이분이 탑인 것 같아요. 공정 문제가 해경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모 해양경찰서 500톤급 탐정에서 함장이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함장으로 있는 배에 인사발령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의혹이 제기된 직후 해당 함장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장이 남긴 유서엔 해경의 명예를 실추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남겼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 50분께 해경경찰 소속 A 함장이 속초시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습니다. A 함장은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의혹이 지난 26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제기되자 인사조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현직 해경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이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모 해양경찰서 500톤급 함정에서 함장이 자기 아들을 자기 배로 인사발령 냈다. 군대로 따지면 대대장 아들이 같은 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글에 대해 해경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의무경찰 인사발령과 관련해 해당 함장을 대기 조치했고 관련자 2명을 인사조처했다고 알렸습니다. 또 관련자 휴대전화 및 업무용 PC 디지털 포렌식 등 고강도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문책은 물론 직무고발 등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 아들 한 명 편하게 해주려고 다른 경찰들을 불편하게 한 그 함장이 죽어서 저는 더 화가 납니다. 해경의 명예를 실추해 미안하다면 죗값을 치러야 할 텐데 문재인 정부에선 죗값도 안 치르고 그냥 죽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문준용, 문재인, 조국, 윤미향도 버젓이 살아서 뻔뻔스럽게 오히려 국민들을 나무라고 있는 판에 뭐하러 자살을 하셨는지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일부 누락된 채 전수조사 요청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조사 대상은 민주당 전수조사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시효 기간 7년 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관련 직무를 일체 회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권익위의 전수조사가 또 다른 전국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는 소속위원 12명의 명단을 통보받았죠. 가뜩이나 LH 사태 등으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터라 자당 의원의 부동산 불법 의혹까지 겹쳤으니
당 지도부에서는 신속한 방침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제 송영길 신임 대표는 탈당 권유라는 초강경책을 내놨는데 만약 국민의힘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이 나온다면 이에 준하는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자, 다만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처리해 의원직 신분을 유지케 했고 아직도 우상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는 점 때문에 부담이 약간은 덜할 수는 있겠으나 쇄신과 혁신으로 언론으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갈 경우 언론과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신임 대표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의석수가 차고 넘치는 민주당에서 10몇 명 빠지는 것과 겨우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몇 명 빠지는 것은 큰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반대로 권익위 조사에서 단 한 명도 적발되지 않거나 한두 명에 그친다면 도덕성 면에서 민주당의 우위를 점하며 4.7 보궐선거 이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듯합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란 말의 조적조, 조국과 8만 대장경의 합성어 조만 대장경의 끝은 어디일까요? 조국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국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법원에서 준비한 주차 공간에 차를 대고 재판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차에 붙었던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며 온갖 폐악질은 다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사람에 대해선 극우 유튜버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다시 조적조가 발동하며 거센 역풍에 직면했는데요. 우선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 당협위원장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며 역지사지를 권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비판했다고 광주 카페 사장 신상 관련 친여 유튜버 방송을 조국이 트윗으로 널리 공개했다며 그로 인해 카페 사장은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친문 강경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 휴대전화 좌표 찍고 문자 폭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폐악질이라고 호통친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김 위원장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양념이라고 미화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도 조국 전 장관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조로남불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이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로남불 카페 사장한테는 좌표 찍고 내가 당하면 집단 폐악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이 전 의원은 조국 당신이 얼마 전 광주 카페 사장 좌표 찍고 전화폭탄 받게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라며 문재인 정권 초기에 잘 나가던 시절 대깨문들의 수만 통의 문자폭탄에 시달리던 야당 인사들의 고통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 2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 때리기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인데 이를 두고 진심 반 농담 반 조롱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사실상 윤석열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시던 분이라며 내심 여당이 말리고 싶을 것이다. 거의 트로이 목마 아닌가. 추나땡, 즉 추미애가 나오면 땡큐라고 했고 전영옥 전 의원도 윤석열에게는 12척의 배 못지않은 추미애가 있다며 보수의 보배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은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미애의 대권 행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내달 1일 자신의 생각과 미래 정책을 담은 대담집 추미애의 깃발을 출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저서 조국의 시간에 이은 책 출간으로 자신의 존재감 키우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책의 내용은 보나마나 뻔하고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안 드리고 궁금하신 분은 사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여당의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 역량 유지를 위해 2,0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이르면 오는 29일쯤 열리는 정부 부처 예산 협의에 앞서 이런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전년 대비 6.8% 증가한 12조 7,834억 원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 5년간 경찰청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4.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퇴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유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오하이오 로레인 카운티의 야외 행사장에서 열린 세이브 아메리카, 즉 미국을 구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건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이곳에서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옛 백악관 참모 맥스 밀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밀러는 현역 의원인 공화당 앤서니 곤잘레스 하원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서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곤잘레스는 지난 1월 6일 트럼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10명 중 한 명입니다. 이날 1시간 30분에 걸친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정책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미국과 미국인을 소외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내년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탈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이 부당하게 치러졌고 실제로는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지지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고한 당내 지지율은 내년 중간선거에 임하는 공화당 후보들의 당락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박태균님께서 박지원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원운석 교체한 것은 국정원 자체를 통째로 김정은이에게 바치는 행위 아닌가요? 다음 정권 때는 또 휠체어에 앉아서 눈 개슴츠레하게 뜨고 재판받으러 다니겠지요. 에라이 국정원장 꼬라지하고는 뭐 이래 테스형. 대법원장, 국정원장, 원장 꼬라지들이 이래요. 동네 의원 원장들도 아니고라며 정직 국정원 직원분들이 국정원 원운석 글씨체를 신영복 글씨체로 바꾼 박지원 국정원장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 소식에 대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재평님께서 김종인 할배 영감은 예상대로 이준석을 방패 삼아 상황 정치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준석은 이런 논란에 대해 상황 노릇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열진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공간을 열지 않는 게 아니라 활짝 열고 있는 듯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준석이 김종인이 들어올 공간을 얼마나 더 열어줄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박태균님과 노재평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6월 28일 오늘 영상에도 뉴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